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촬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고양이들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좀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두고 가야겠죠? 고양이들 뭐 최고의 인기 스타 아닙니까? 고양이가 저렇게 있는데 안 만질 수가 있죠? 이런 댓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봤습니다. 너무 이제 방해가 될까봐 저는 너무 만지고 싶었지만 참았죠. 오늘은 좀 가끔 만져주세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전전 영상에서 한번 끝에 잠깐 예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폐가 체험하러 갔다가 아주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신 여자분들의 사연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바로 그 사연을 아주 히든 카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지님. 지금까지 올라온 모든 영상은 물론이고 모음집까지 전부 다 챙겨본 찐찐 구독자입니다. 몇 번이나 사연을 쓸까 말까 고민했지만 너무 긴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했지만 큰맘 먹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가명 소현 씨가 직접 경험하신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쯤에 당시에 풋풋한 20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지만 뭘 하면서 먹고 살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디자인을 전공하셨대요. 근데 대학만 졸업하면은 다 알아서 자동으로 취업도 되고 자동으로 뭔가 돈도 벌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졸업 시즌이 다가왔고 주변에서는 취업을 한다, 유학을 간다, 뭐 사업을 시작한다 라고 다들 바삐 진로를 찾아 떠났지만 소연 씨만 약간 글쩍글쩍 나 뭐 해 먹고 살지? 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일단은 알바나 하면서 좀 천천히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봐야겠다. 디자인 쪽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경력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기로 했었대요. 근데 이분이 자신은 디자인만 하는 그런 기계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는 자본주의 세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철없는 생각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는데 그게 바로 판타지, 공포, 오컬트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찐찐찐찐 팬이시구나. 맞아요. 근데 이분이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부터 워낙 귀신이라든지 외계인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뭔가 디자인을 하시는 그런 것 중에서도 특히나 우주, 뭔가 미지의 세계, 가위 눌림, 뭐 약간 무당, 무속, 귀신 이런 쪽으로 되게 흥미가 많았었는데 신기하게도 요 소연 씨의 어머니께서 신기가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이제 무당집을 가면은 신기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니지만 거의 그에 못지않게 신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늘 듣던 분이셨고 예지몽도 굉장히 많이 꾸시고 또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무당들도 있을 정도로 언니 하면서 지낼 정도로 그래서 소연 씨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워낙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했고 또 엄마가 구해다 주신 왜 옛날에 우리 막 벼락 맞은 대추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네, 알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귀하다면서 구해다 주신 벼락 맞은 대추로 만든 염주를 항상 손에 차고 다닐 정도로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아예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연 씨 역시도 다른 일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쪽으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2% 좀 부족한데 이건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가? 뭔가 다 인위적이고 너무 가짜 같잖아. 이런 생각이 꽂힌 소연 씨는 당시에 우연히 폐가 체험을 하는 약간 동호회 같은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셨대요. 그런 데서 조금은 그런 영감을 좀 얻기 위해서 지금에야 뭐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무당집을 좀 더 뭐 다니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뭔가 정보를 이렇게 쉽게 얻을 수가 없던 때라서 카페에서 사람들하고 뭔가 그런 쪽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카페 내에서 채팅창으로 해서 서로 번호를 교환한 다음에 이렇게 뭔가
뭔가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그곳에서 자신보다 2살 어린 한 여자 동생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동생을 지금부터 영주라고 할게요. 동생 영주도 이쪽으로 너무너무 관심은 많지만 폐가를 직접 가보기에는 아직은 너무 무섭다. 그래서 지금은 눈팅만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소연 씨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은 금세 친해졌고 마침 사는 곳도 서로 멀지가 않아서 몇 번 실제로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카페에서 사람들끼리 보니까 이런 폐가 같은 데도 다 같이 가고 하던데 우리도 한번 가자. 둘은 큰맘 먹고 폐가로 가는 그런 신청 그런 게 있대요. 약간 댓글 쓰고 이런 게. 그런 데다가 신청을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되게 겁이 없으신가 봐요.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상 가려고 하면은. 하지만 신청을 하고 나면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막상 신청을 하고 나서는 근데 혹시 죄송한데 준비해야 할 건 없나요? 혹시 가서 사진 같은 것도 찍나요? 영화에서 보니까 사진에도 귀신이 붙어올 수가 있다는데 그럼 어떡하죠? 혹시 옷은 흰색 입어도 되나요? 아니면 까만색 입어야 되나요? 혹시 마늘 같은 걸 먹고 가도 되나요? 마늘 먹으면 귀신이 안 붙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귀신을 못 볼까 봐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두 사람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제 같이 가려고 했던 다른 분들도 죄송한데 저희랑 같이 못 가실 것 같아요. 죄송한데 다른 분들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이 돌아왔고 그렇게 몇 번 거절을 당한 끝에 드디어 이번에는 진짜로 그해 초가을쯤에 그 카페 내에서도 약간은 이런 카페 내에서도 뭔가 직급 같은 게 있대요. 네, 알아요, 뭔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어떤 언니를 알게 됐었는데 그 언니가 완전 베테랑.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폐가도 갔다 왔어. 그리고 도장 깨기 하듯이 많이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이분하고 친해지게 되면서 너네는 처음이구나. 나는 정기적으로 다녀. 근데 너네는 처음이니까 오케이. 강원도 거기 딱 좋겠다. 거기 나는 몇 년 전에 갔다 왔지. 근데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또 가고 싶네. 한번 같이 갈래? 와, 그분들은 거의 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즐기시는 그쵸. 수준인데요. 매니아들이었던 거지. 그 언니랑 남사친이랑 소연 씨랑 영주 씨랑 이렇게 해서 4명이 드디어 처음으로 폐가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오빠와 언니가 오라는 대로 해서 가서 만난 다음에 그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4사람은 다 함께 강원도 쪽으로 출발을 했대요. 처음 만난 사이라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긴 했지만 관심사가 일단 냈다 갔잖아요. 공포 이런 쪽이다 보니까 막 가위 눌린 얘기, 귀신 본 얘기, 거기다가 언니는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무용담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 폐가에 전에 사람들하고 카페 사람들하고 갔었는데 그때 누가 기절할 뻔했다. 전에는 어떤 무당이 같이 가가지고 그때 무당이 귀신 보고 테마도 했었다. 막 이런 너무나도 소연 씨가 들으면은 진짜 거의 드라마에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강원도에 도착을 했고 그 근방에 그 언니네가 말하는 그 주소지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도로가 아닌 완전 비포장 도로 쭉 올라가야만 했고 당연히 가로등도 뜨문뜨문 희미하게 불빛이 있는 완전 그런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폐가 같은 집들이 한 3채에서 4채 정도 모여있는 그런 장소였었고 당시의 시간은 밤 11시쯤. 그 베테랑 언니는 여기 주변 좀 돌아보다가 이 여러 채 있는 집 중에서 저 집을 가면 돼 하면서 그 집을 꼽았는데 그 집이 귀신이 제일 많은 그런 장소로 좀 알려져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오, 대박. 너무 무서워. 진짜 폐가에 오다니. 진짜 꿈 같아. 소연 씨는 무서워서 너무 막 심장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쿵쿵거리기 시작했고 언니가 알려주는 길을 따라서 일단은 폐가 주변을 먼저 돌면서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 주변부를 같이 넷이서 돌아보다가 드디어 그 한 곳에 언니가 말한 그 집 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연히 주변이 너무 컴컴하다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온 후레쉬에만 의존을 했었어야 됐는데 밖에서도 되게 어두웠는데 내부로 들어갈수록 진짜 주변이 후레쉬를 비춘 그 부분만 보이고
주변은 그냥 완전 암흑이더래요. 완전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그런 거네요? 완전히 주변은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어두웠었고 언제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건지 내부는 거의 공사장 안에 들어온 것처럼 정말 엉망진창이었고 근데 뭔가 기대했던 거와 달리 너무 정신이 없고 그냥 망한 공사 현장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온 그 언니나 그 오빠의 목소리가 자꾸만 울리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좀 머리도 좀 아프고 또 먼지가 너무 많아서 눈도 너무 따갑고 일단 잘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리 후레쉬를 비춰도 너무 암흑이라서 그런지 정신이 좀 혼미해지는 느낌이 들고 좀 어지러운 느낌을 강하게 받았대요. 들어갔을 때 언니를 따라서 둘러보다가 문득 같이 온 동생 영주를 쳐다봤는데 영주의 표정이 엄청 안 좋더래. 쟤도 좀 이 분위기가 좀 정신이 없고 막 냄새도 이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언니는 이런 데가 너무 익숙하니까 제일 앞에 앞장서서 얘들아 이쪽으로 와봐 하면서 여기 이게 다 귀신의 흔적이래. 여기 약간 이렇게 좀 검은 자국들 있지? 이런 게 봐 주변 봐 이상하잖아. 뭔가 굉장히 그 분위기 탓인지 엄청 무섭기도 하고 또 소름 돋기도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그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 옆으로 동생 쪽으로 후레쉬를 비춰서 동생의 얼굴을 봤는데 여전히 표정이 매우 좋지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너 혹시 어디 좀 불편해? 뭐 몸이 좀 아파? 라고 물어봤는데 동생은 뜬금없이 그냥 좀 시시해서 표정이랑 너무 상반되는 말인데요? 네. 자기가 생각한 데는 이런 데가 아닌데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것 같다. 괜히 멀리까지 온 것 같다. 라고 투덜거렸었다고 합니다. 그 언니는 열정적으로 이분들한테 알려주면서 뭔가 귀신의 발자국이다. 이게 귀신의 흔적들이다. 여기서 눈 감고 있으면 진짜 귀신이 붙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생은 언니의 설명에는 어느 순간부터 관심도 없고 언니가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무표정으로 뚱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벽 쪽을 바라보면서 벽에 약간 그렇게 손가락으로 낙서를 하듯이 혼자 약간 언니를 조금 말을 안 듣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준 거죠. 이 소연 씨도 그런 동생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뭔가 언니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냐면은 열심히 안 들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는 무서운 느낌보다는 좀 불편해진 생각이 좀 들었었고 자기마저도 동생이랑 대화하거나 딴 데 신경 쓰면 언니가 좀 민망할 것 같아서 그냥 동생을 모르는 척하고 언니 설명을 열심히 듣는 척했지만 계속해서 딴짓만 하고 있는 동생을 보니까 자신도 슬슬 조금 이렇게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연 씨도 처음에는 동생을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냥 혼자 두고 쌩까고 그냥 언니를 따라서 그 오빠랑 언니를 따라서 자기도 다른 방으로 가버리고 그랬었대요. 그렇게 방을 다 둘러보고 나니까 언니는 이제 끝났는데 그냥 가긴 아쉬우니까 너네가 또 처음이고 하니까 분신사바 비슷한 걸 여기서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약간 이렇게 거실 같은 데서 좀 커다란 공간 같은 데서 가운데다가 이제 종이 같은 걸 놓고 그 언니랑 이제 소연 씨랑 둘이서 펜 같은 거를 붙잡고 분신사바 같은 걸 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소연 씨도 어릴 때는 이쪽으로 관심이 많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신사바라고 하면 약간 어릴 때 장난으로 했던 건데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게 폐가에서 하는 거는 완전 느낌이 다르대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거기서 그걸 할 생각을 하는지. 자기도 이건 되게 유치하다고 항상 생각해서 친구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으면은 이거 다 뻥이라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도 그 폐가에서 언니가 갑자기 하자고 하니까 그거를 할 엄두가 안 났었대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고 또 언니를 믿는 게 있으니까 언니의 주도하에 그 언니와 소연 씨가 한 손으로는 각자 후레쉬를 붙잡고 한 손으로 서로 그 한 개의 펜을 서로 양쪽에서 잡은 다음에 이곳에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은 몇 명입니까? 뭐 이런 그런 질문들을 막 했었는데 그때 너무 신기하게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손 위로 손을 올린 채
잡고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무서워서 펜을 놔버렸대요. 너무 놀래서.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놀라서 후레쉬를 들고 비쳤더니 바로 동생 영주가 이러면서 비웃고 있더래. 뭔가 쎄한데요? 한쪽 입꼬리를 올린 채로. 그래서 너 왜 웃어? 라고 자신도 모르게 너무 깜짝 놀라서 라고 물어봤지만 동생은 별 대답을 하지 않았고 동생한테 따지고 싶고 그러기도 했지만 일단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자기 손에 위에 누군가가 손등을 만진 느낌이 너무 강하게 그때 받아가지고 정신없이 분신사발을 다 끝내고 일단 벌레도 좀 있었고 주변에 막 거미줄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는 옆에 집도 좀 구경을 하고 가자고 했는데 자신이 이제 그만 보고 싶다라고 해서 급하게 또 운전을 해서 가야 되니까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나가게 됐었대요. 근데 언니가 당시에 분신사발을 한 그 종이는 태워야 한다면서 그 오빠한테 라이터를 달라고 해서 그 오빠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서 줬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동생 영주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런 데서 불 피우면은 불 날 수 있는 거 모르세요? 이렇게 위험한 데서 왜 이런 걸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정리도 안 된 데서 지금 불 피워서 남의 집 불 내려고 하냐? 펄쩍펄쩍 뛰더래. 이게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일리는 있는 말이긴 한데. 그치. 그래서 이 소연 씨도 맞는 말이긴 해. 어떻게 보면 남의 어쨌든 버린 집이라고 해도 그게 집이다 보니까 내부고 오래되고 먼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또 불이 또 붙을 수도 있잖아요. 소연 씨도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영주가 그렇게 화를 갑자기 내면서 그냥 종이는 버리고 가면 되는데 왜 불을 피우려고 하는 건지 자기들 다 가고 나면은 두 사람 남아서 피우라면서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피워라. 다른 데 뭐 휴게소 같은 데 가서 피워라. 여기서 피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당시에 반응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언니랑 그 동생은 약간 말싸움까지 났었고 언니는 내가 주도해서 너네들을 데려왔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동생은 아무리 그래도 폐가라고 해도 불은 아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다. 이건 어린애들도 안 한다. 라고 끝까지 바닥바닥 대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종이를 불로 태우지 않고 언니도 그걸 가지고 오기 찝찝하다면서 그냥 그 폐가에 버리고 그대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두가 차 안에서는 어색했고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에서 차를 타고 오는 내내 그냥 노래만 틀어놓고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만남은 끝이 났대요. 집에 오자마자 거의 늦은 새벽이다 보니까 거의 아침에 가깝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기절해서 잠이 들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게 피곤해서 녹초가 돼서 기절을 하면은 평소 소연 씨 패턴이 너무 피곤하면은 그냥 기절하시는 스타일이래요. 막 꿈을 꾸거나 이런 건 없이. 근데 그때는 폐가에 다녀와서 그런지 이상하게 기절하자마자 약간 가위에 눌리는 그런 증상을 당시에 좀 느꼈었는데 꿈속에서는 다시 그 폐가로 돌아가는 꿈을 꿨었다고 합니다. 벌써 이게 느낌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다시 되감기를 하듯이 몇 시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폐가에 차를 내려서 자신들이 내리는 모습부터 시작이 되더래. 그리고 꿈인데도 자신도 이거 데자뷰 같은데? 라고 느끼는데도 꿈에서는 마치 여기에 처음 온 것처럼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신기하다. 근데 데자뷰 같은데? 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자신이 있었고 그 주변을 또 둘러보고 끊겼다가 또 이제 폐가 실내로 들어가는 꿈으로 이어졌었는데 왜 실제로 갔던 사람은 4명이었잖아요. 소연 씨, 그 동생, 그리고 언니, 그 오빠. 근데 꿈에서는 신기하게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우르르르 해서
그 흉가를 체험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대. 다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꿈속에서는 마치 온라인 카페에서 원래부터 알던 것처럼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어우러져가지고 다 함께 그 폐가 안으로 들어갔었대요. 그리고 우리 아까 실제로는 후레쉬를 켰을 때 왜 거기만 보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약간 그 적외선 카메라를 보듯이 깜깜한데도 모두가 다 보이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소연 씨는 와 무섭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문득 좀 이 공간이 좀 춥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왜 이렇게 춥지? 여기가 원래 이렇게 추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 순간에 주변에 있던 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표정이 뻣뻣하게 굳더니 벽에 등을 대고 서 있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이쪽 벽, 저쪽 벽, 이쪽 벽에 다들 이렇게 벽에 이렇게 하고 부동 자세로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소연 씨가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 왜 벽에 저렇게 기대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 벽면 속으로 마치 늪으로 들어가듯이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 순간 그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그 허물어진 벽면의 낡은 시멘트 빛깔로 다 바뀌더니 벽면 속으로 몸이 완전히 흡수되듯이 들어가더래요. 꿈이 너무 무서운데요? 그치, 여러 사람들이 그런다고 생각해봐봐. 그리고서는 끝이 아니라 너무 징그럽게 몸은 다 흡수가 됐는데 얼굴만 벽이 입체적으로 다들 남아가지고 눈과 입만 남아있는 모습이 보였고 소름 돋게도 벽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소연 시인의 그 일행들과 함께 하려는 듯이 계속해서 입을 움직이면서 와 신기하다, 와 무섭다 이런 얘기를 그 벽면에 갇힌 상태에서 계속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언니랑 오빠랑 그 동생이 저쪽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눈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하고 소연 씨가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그 벽면에 갇힌 눈들이 일제히 다 이쪽으로 향하고. 무슨 공포영화 한 장면 같아요. 그치. 그 꿈이니까 눈만 계속해서 이쪽 저쪽으로 굴리면서 이 내부에 들어온 소연신의 일행들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꿈이었고 처음에는 입이 살아있어갖고 입에서도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입도 사라져가지고 눈만 남아있는 그런 굉장히 기괴하고 이상한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옆쪽에 있던 벽면에서 한 눈동자가 미친 듯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눈알을 굴리면서 마치 소연 씨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하는 것처럼 막 눈알을 굴리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자마자 그 순간에 공포가 갑자기 몰려오면서 이게 악몽이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자기를 찾아낸 듯이 딱 눈동자가 멈추면서 자신을 쳐다봤고 그 소연 씨가 놀래가지고 막 이 방 저 방을 도망다니고 하는데 그 눈동자들은 계속해서 소연 씨를 찾으려고 눈알을 여기저기 굴리면서 또다시 소연 씨를 쳐다보고 또다시 막 굴리다가 쳐다보고 이런 반복적인 악몽을 계속해서 꿨대요. 마치 그 폐가는 곳곳에 CCTV가 달린 미로에 자신이 갇힌 것처럼 대문을 열고 탈출했다 싶으면 또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또다시 눈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악몽에 계속해서 시달렸었는데 여기에 계속 갇혀 있어가지고 나 이러다가는 나도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러고만 있고 다른 그 일행들은 자기 혼자서만 막 미친 듯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어둠에서 도망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방 한쪽에서 저 멀리 어떤 나무 한 그루가 뜬금없이 방에 있는 모습이 보였었고 본능적으로 저 나무 뒤로 가야지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죽을 힘을 당해서 막 뛰어가지고 그 나무로 뛰어가는데 달리는데도 그 나무에 닿지 않는 느낌으로 그래서 체감상 거의 몇 킬로를 뛴 것처럼 해가지고 겨우겨우 나무에 다가가갖고 나무 뒤로 숨었는데
자신을 계속해서 쳐다보던 누날들은 마치 소연 씨가 안 보인다는 듯이 다시 막 누나를 굴리면서 자신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고 합니다. 일단 나무 뒤로 숨다 보니까 너무 숨이 차기도 하고 또 그 누날이 자신을 발견할까 싶어가지고 정말 그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돌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그 방 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섭고 빨리 이곳에서 나가고 싶고 저 눈동자들이 또 자신을 찾아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가득하던 그때 소연 씨를 찾으려고 분주히 움직이던 눈동자들이 갑자기 일제히 누나를 굴리더니 어느 한쪽을 딱 쳐다보는데 그 끝에는 바로 동생 영주가 서 있더래요. 그냥 방 한가운데. 영주는 이 눈알들이 안 보이는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이 눈알들을 아예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 모습이 보였었고 이 모든 게 적외선 카메라 보이듯이 다 보이고 있던 소연 씨는 동생을 이 나무 뒤로 오라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소리를 치면 눈알들이 자신을 찾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소리도 못 치고 마음속으로 영주야 빨리 여기로 와! 라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크게 외쳤지만 그 영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그냥 뭔가를 이렇게 어리둥절 해야 하는 모습만 보였고 그 눈알들은 여러 명의 눈알들을 일제히 영주를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그 난리를 쳤을 때도 꿈에서 안 깼는데 영주 씨를 봤을 때 깼다는 게 뭔가 더 이상한데요? 네. 네. 일어나 보니까 실제로 진짜 마라톤이라도 뛴 사람처럼 온 그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는 식은땀이 한가득했었고 너무 놀라고 찜찜해가지고 동생한테 문자로 나 지금 일어났다. 너는 컨디션이 좀 괜찮냐라는 문자를 남겨놓고 이제 다시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는데 다행히 두 번째 꿈에서는 악몽을 다시 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밤이 되었고 동생은 여전히 자는지 연락이 안 됐었대요. 아무래도 낮에 꾼 꿈이 좀 안 좋은 듯 해가지고 소연 씨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이런 흉가 같은 데를 갔었다. 근데 이런 이상한 꿈을 꿨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역시나 너는 멀쩡한 애가 귀신 붙여오려고 환장을 했냐. 취업하지 말라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더니 인생이 편하냐. 그럴 바에는 너도 빨리 취업을 해라. 라는 잔소리 폭격만 한가득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화를 끊고 난 소연 씨 어머니는 아무래도 이게 소연 씨가 폐가를 다녀온 게 너무나도 신경이 쓰이셨는지 이제 주변에 친한 무당 아주머니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언니 동생 하는. 그래서 그 친한 무당 아줌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딸이 철이 없어서 폐가에 갔다 온 사실을 그대로 다 얘기를 했고 그 무당 아줌마는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면서 특히 딸도 신기가 있어서 그런 귀신들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는 그 무당 아줌마한테 받은 어떤 나뭇가지 같은 거를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셔가지고 당시에 그거를 방에다가 뭐 침대 밑에다가 넣어두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그 뒤로는 이상한 꿈을 꾼다거나 그 폐가의 악몽을 꾼다거나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꿈을 매일같이 꾸면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눈동자가 자꾸 날 쳐다보고 있는 꿈을 꾸면은 그쵸?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는 줄 알았으나 문제는 이제 그 여동생 영주가 그 이후로 연락이 잘 안 되고 그 짧은 기간에는 꽤나 친하게 지내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고 그랬는데 폐가를 다녀온 뒤로는 진짜 동생이 약간 좀 엄청난 그런 공포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실망이 컸었는지 그 사람들하고 만든 채팅방도 말없이 그냥 나가버리고 그 사람들하고 연락도 다 끊고 그리고 이 소연 씨한테도 연락이 없고 뭔가 연락을 자꾸만 해도 자신을 좀 귀찮아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좀 보였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아무래도 조금은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소연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가기 싫다는 애를 쫄라서 억지로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뭔가 되게 기대가 크면은 당연히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티를 낼 일인가?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도 좀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좀 나빠져가지고 더 이상 연락을 안 하면서 둘 사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그러는 동안 소연 씨는 그 카페 사람들하고
더욱더 친해져서 그 언니랑 그 오빠랑도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알고 보니까 그 언니네는 아예 집안의 고모가 무당을 하시는 그런 집안의 언니였었고, 그 언니 역시도 자신도 사람을 되게 잘 보고 신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둘은 다음번에는 어디 가보자, 우리 저기 오빠 차 타고 다음번에는 어디 가보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당시에 우연히 동생 영주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동생이 좀 기대했다가 실망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언니도 좀 상처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자세히는 말을 못하고 그냥 애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방을 나가고 이랬던 것 같다, 이런 거에 흥미가 이제는 좀 떨어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좀 돌려서 얘기했었는데, 당시에 그 언니는 오히려 소연 씨한테 근데 너는 걔 이상하다고 못 느꼈어? 라고 오히려 되물어봤었대요. 그래서 놀란 소연 씨가 뭘? 이라고 했더니 언니가 하는 얘기가, 그날 영주 걔가 우리가 폐가에서 나올 때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던 거 몰랐냐? 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했대. 그게 왜? 그 언니는 자기도 무당은 아니라서 사실은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자신의 고모가 이제 자기가 몰래 이런 폐가를 많이 다니고 한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런데 안 좋은데 가지 마라 라고 했지만 자꾸 가다 보니까 팁을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안 좋은데 가면은 제일 뒤에 서 있지 말라라는 얘기를 항상 하셨대요. 고모가 제일 뒤는 귀신이 가장 잘 붙을 수가 있고, 제일 뒤는 오히려 지켜주는 사람들이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가 조금 뭔가 그 폐가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어쨌든 웬만해서는 제일 뒤에 서지 말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기운이 조금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가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제일 뒤에 서지만, 웬만하면 제일 뒤에 서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항상 하셨대요. 이제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무당이나 퇴마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는 어쨌든 자기가 주도하에 데리고 가다 보니까 항상 자신이 기운이 제일 세다고 생각해서 제일 뒤에 항상 섰었는데, 그날은 자신도 뭐에 홀린 듯이 갑자기 확 피곤해지면서 이곳을 빨리 나가서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분신사바한 펜이랑 종이도 원래는 태웠어야 됐잖아, 종이를. 근데 그 동생이 너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자꾸 대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몰라, 빨리 집에 가 라는 생각에 거기에 대충 버리고 빨리 나오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영주가 제일 뒤에 서 있더래. 지금이라도 내가 제일 뒤에 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렇게 짜증내는데 몰라, 지가 알아서 하겠지, 만사가 다 귀찮고 해서 그냥 그대로 뒀었대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려고 조수석에 타려고 차 문을 열다가 그 뒤쪽에 차 문을 열고 있는 그 영주의 얼굴을 봤는데, 영주의 얼굴이 완전히 그냥 회색빛으로, 얼굴이 그냥 간 것처럼 당시에 보였었다고 합니다. 어둠 속이라서 내가 좀 잘못 봤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무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너 그 친한 동생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무래도 잘못하면 좀 빙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너네 동생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라는 얘기를 당시에 나눴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소연 씨는 왜 놀랐겠어요? 그 꿈이 눈들이 다 쳐다보고 있던 끝에 영주를 쳐다봤었잖아. 그 꿈도 그렇고 동생이 다녀온 뒤로 뭔가 자신을 피하고 이런 모습도 너무 이상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그냥 이거 다 좀 우리가 좀 오버하는 건가 보다. 언니 말에 좀 겁이 나기도 했지만 언니 역시도 그냥 냅둬, 어차피 걔 안 들을 거야, 지가 뭐 괜찮으면 나아지겠지 라고 해서 두 사람은 그렇게 동생한테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소연 씨는 몇 번 더 폐가에 따라갔다가 아주 섬뜩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폐가를 안 가게 되었고, 이 경험은 안 써주셨는데 이번 사연이 소개가 되면 다음번에 이 제보를 또 해주신대요. 그때 엄청 섬뜩한 경험을 하신 뒤로부터는 폐가에 다시는 안 가게 되셨고, 그 언니도 이후에는 외국으로
가시게 되면서 소연 씨도 취업이 됐고 일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카페는 잘 안 들어가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과 멀어지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럼 영주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영주 씨는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우연히 페북에서 영주라는 이름이 추천으로 뜨는 걸 보게 되었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인데, 얘 누구더라? 그때 패가 걔잖아! 라는 생각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 페북에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도 낯빛이 계속 안 좋은 상태 맞아요? 놀랍게도 너무 멀쩡하게 잘 살아있더래. 다행이다. 그래서 이분도 내심 그때는 걱정을 되게 했었으니까 좀 놀라가지고 혹시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봤는데 너무 멀쩡하게 잘 지내고 막 활동하는 거, 셀카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둘은 페북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다가 서로 이제 연락처도 교환하게 됐고 얼마 뒤에 그 동생이 서울에 올 일이 생겨가지고 오랜만에 만나게 됐었는데 듣게 된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영주 씨는 빙의가 된 게 맞았던 걸까요? 당시에 영주 동생은 폐가 체험 후에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거기에 왜 따라갔는지 왜 그렇게 멀리까지 고생해서 갔는지가 이해가 안 됐고 너무 화가 나고 자신을 마치 다들 속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꽂혀 있었대요.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에서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이유도 없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상하리만큼 이 사람들한테 뭔가 속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다고 합니다. 폐가에 출발하고 막 차에서 막 다들 떠들고 강원도 갈 때까지는 너무 기분도 좋고 자신도 그랬는데 폐가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 있는 그 언니를 포함해서 소연 씨를 포함해서 그 언니도 그렇고 그 오빠도 그렇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신을 골탕 먹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어가지고 막 언니가 막 주도해가지고 야, 이 방에 가보자, 저 방에 가보자, 이게 귀신의 흔적들이야 라고 하는 게 약간 몰래카메라 하듯이 자기들끼리 킥킥킥 웃으면서 왜냐면 어둠 속이니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후레쉬로 막 얼굴을 비추지 않는 이상은. 근데 뭔가 느낌이 자기들끼리 숙덕숙덕거리면서 자신을 비웃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는 되게 이 상황이 무섭고 이 폐가 들어갈 때부터 막 소름이 돋고 무서운데 약간 느낌상은 야, 쟤 무서워하는 것 좀 봐. 야, 쟤 왜 이렇게 오버해? 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그때는 강하게 들었었다고 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너 혹시 그때 분신사바할 때 웃었던 것도 그래서 그랬던 거야? 라고 놀란 소연 씨가 그제서야 그걸 물어봤더니 그때도 계속해서 자신을 놀리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분신사바를 한다고 분신사바를 하더니 뜬금없이 그냥 자기는 그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연 씨가 자기를 탁 쳐다보더니 후레쉬를 얼굴에 탁 비추더니 너 왜 웃어?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자기는 느껴졌었대. 분명히 그때 피식 웃는 소리를 들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영주 씨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고 웃고 있는 모습을 봤다 했었잖아. 영주 씨는 분명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근데 영주 씨는 웃던 적이 없었던 거야. 그냥 저 언니랑 또 저 언니랑 같이 저걸 하네 하고 너무 무서운 상태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 왜 웃어? 하고 따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영주 씨가 느꼈던 거랑 소연 씨가 느꼈던 거랑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른 거죠. 또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상처를 받고 기분이 나빴었대요. 뭔가 자신이 왕따 당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들로부터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안 쳐다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벽이었던 거야. 그냥 자기는 그 사람들 너무 꼴배기가 싫어서 그냥 이제 벽 쪽을 그냥 쳐다보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지.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불 때문에 그때 언니랑 왜 싸웠었다고 했잖아요. 그것 또한 뭔가 불을 피워서 자신을 못 나가게 할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대.
그러니까 불을 피운 다음에 샘만 빠져나가고 자신을 거기에 이제 가둬둘 거라는 생각이 그때 너무 강하게 들어서 왜 불을 피우시는 거예요? 하면서 더 화를 냈었다고 합니다. 와,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한 소리가 아예 비이성적인 소리였네요? 집으로 돌아온 뒤도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화만 났었고 이 사람들이 자신을 속여가지고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자기를 놀리고 비웃고 무서워하는 자신을 뭔가 되게 조롱한다? 그치 나쁘게 보고 뭔가 웃겨하고 거기다가 마지막엔 불까지 피우려고 했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나빴고 며칠 내내 그것 때문에 좀 몸이 좀 아팠었다고 합니다. 몸살같이. 그리고 나서 잠만 계속해서 잤고 그 뒤로도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무서워지면서 이 사람들 역시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이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지고 무서워지면서 점차 햇빛 보는 것도 싫고 밤낮이 바뀌면서 밤에 이제 집안에서만 움직이고 낮에는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시간을 보냈었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자기는. 와, 그 폐가 체험 한 번에 갑자기 삶이 아예 달라졌는데요? 그치. 그렇게 사람들과도 연락도 안 하고 그 카페 사람들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밥도 같이 안 먹고 자신의 방에 혼자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은 뭔가 이렇게 영주 씨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조금은 그런 우울증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아예 건들지를 않았었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수면제를 먹기 시작하고 잠을 못 자니까 나중에는 그런 우울증 약까지 이제 상담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무기력증에 수면 장애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판단력이 점점 없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일매일 죽고 싶다. 아, 이건 너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데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말로 수루룩해서 그렇지 이분이 이제 몇 개월 동안은 서서히 이렇게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만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써주신 게 당시 그 동생이 말하기로는 이 모든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폐가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대. 와, 근데 진짜 영주 씨 입장만 놓고 보면은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갔다 온 뒤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밤낮이 바뀌고 잠을 못 자니까 모든 정신병이 시작됐다 라는 생각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의 1, 2년 동안 집 밖으로도 안 나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했는데 그 끝에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집을 이사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집을 옮기게 됐었는데 그때 이사할 때 조금 신기한 경험이 있었던 게 이사할 때 그 짐을 옮기느라 당시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엄마를 따라서 그 부동산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부동산 아주머니가 이제 영주 씨가 계속 시무룩하게 앉아있고 하니까 와가지고 영주 씨 어머니한테 딸이 몇 살이냐 왜 어린데 저렇게 말이 없냐 원래 저렇게 조용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가지고 영주 씨도 아줌마가 왜 자꾸 저런 걸 묻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동산 아주머니는 이제 영주 씨 어머니한테 딸이 안색이 너무 안 좋다. 어린애 같지도 않고 너무 이상하다. 앉아있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었는데 눈에 초점도 없고 당신 딸 진짜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당시에 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딸이 이제 조울증이나 우울증 때문에 이런 줄 알았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진짜 이상하게 본다라는 생각에 놀란 어머니가 그때에 이제 그 부동산 아주머니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이런저런 종교도 좀 알아보시고 막 하시면서 어떤 무당집에 갔다가 딸이 빙의가 됐다라는 얘기를 당시에 들었었대요. 와, 뭔가 퍼즐처럼 맞춰지긴 했는데 그때 부동산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네. 당시에 어머니는 그 무당이 딸이 빙이라고 해가지고 거금을 주고 굿까지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생 영주의 말에 의하면은 너무 그때 신기했던 거는
엄마가 굿을 걸 얘기를 안 하고 자신한테 말 안 하고 굿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사를 해도 당장은 집 밖에도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주 씨가 방문을 열고 거실에도 나와 있고 밖으로도 조금씩 나가고 맨날 방에 이제 암막 커튼을 쳐놓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물론 불면증은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수면제를 꽤 오랜 시간 먹었어야 됐지만 상태가 서서히 좋아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야. 와. 미쳤다 진짜. 구술하고 나서 이제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당시에 이 영주 씨가 엄마를 따라서 그 무당집을 그때 가게 됐었는데 무당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가 이런 이상한 귀신이 원래 붙는 애가 아닌데 이게 붙었을 때는 이유가 있다. 너 혹시 이상한 데 갔냐? 너 혹시 뭐 장례식장이나 이상한 뭐 그런 데 갔냐? 라고 했더니 그때 영주 씨가 갑자기 그 폐가가 딱 생각이 났었고 아, 나 그때 사실은 이런 폐가에 갖게 됐다 했더니 무당은 폐가에서 붙은 게 맞다면서 너가 이런 악질이 붙을 수가 없다. 네가 만만해서 너한테 붙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폐가에서 붙은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이야. 지금 갑자기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저한테 폐가를 가라고 하셨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와, 근데 너무 다행입니다. 일단 영주 씨 계속 너무 궁금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만났는데 잘 해결됐다니까. 그러니까요. 오,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그래도 물론 영주 씨 어머니가 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아주머니가 당신 딸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얘기 쉽지 않은데도 진짜 이상해 보였겠죠. 왜냐면 그런 얘기를 남의 따님한테 얘기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면은 진짜로 완전히 안 좋아 보였었나 보죠. 그래서 다행히 그 덕분에 영주 씨 어머니도 이제 좀 이상하구나 해서 그때 막 알아보셔가지고 그래도 빙의를 뺐고 그게 빙의라는 걸 알게 돼서 진짜 다행이긴 합니다. 그쵸. 어쨌든 실제로 정신과도 다니시고 약도 드시는데 이게 나아지고 있지 않았던 거니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와, 근데 빙의가 진짜 무서운 게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삶을 아예 갉아먹네요. 그럼요. 네. 이 얘기를 듣는 내심 소연 씨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만약에 그때 꿈에서 내가 나무 뒤로 안 숨었으면은 귀신들이 나한테 붙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래. 왜냐면 맨 마지막에 쳐다본 게 영주였잖아. 그러면서 그 공포가 뒤늦게 이제 몰려오면서 동생이 다행히 잘 회복돼서 다행이긴 했지만 동생은 거의 몇 년을 정신과 다니고 하면서 회복기를 보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놀랍긴 했다라고 써주셨어요. 와, 그 나무 얘기 듣는 순간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악몽을 꾸면 보통은 잠에서 깨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깨다가 마지막 영주 씨 봤을 때 깼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동생은 그 무당의 말대로 빙의가 됐던 걸까요? 그 언니는 무당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다녀도 빙의가 안 되고 자신 또한 그런 데서 왜 영주만 빙의가 되고 자신은 빙의가 안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안 다닙니다. 네.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요. 저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언니네 집에 또 이제 고모가 무당이라고 하셨다시피 또 그런 언니도 그런 기운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서울 수는 있어요. 붙을 때 확 붙기 때문에 이 언니 또한 어떻게 보면은 만만한 귀신이 안 붙고 더 센 귀신이 오히려 붙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막 짜잘짜잘하게는 안 붙겠지만 그래서 항상 안 붙는다고 또 너무 안심하셔도 안 되고 아무래도 요 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영주 씨가 제일 약하다 보니까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궁금한 게 진짜 그런 폐가 갔을 때 마지막에 있으면은 잘 붙고 뭐 지키고 이런 게 맞나요? 그건 아마 좀 그런 얘기는 있어요. 우리도 기도터 같은 데를 가면은 꼭 선생님들이 제일 뒤에 서세요. 그래서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뒤돌아보지 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우리 기도가 다 끝나거나 혹은 그런 이렇게 뭔가 깨끗한 기도터가 아니라 되게 자연 속에 좀 주변에 잡기들도 많은 그런 되게 센 데 가면은 꼭 선생님들이 제일 뒤에 서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생각났는데 그 천도제를 할 때도 이제 우리가 바리공주라고 해서 이 망자를 바리공주가 잘 모셔서 가는데 그때에 이 읊는
문구 중에서도 망자에게 마지막에 하는 말 중에 뒤돌아보지 말고 가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마지막 관문을 넘어설 때 누군가가 불러도 뒤돌아보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해요. 아, 나 이 얘기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 처음 듣는데? 그래 모르세요? 그 하데스 지옥 뭐 이런 거 무슨 강? 강 같은 거 갈 때 누가 막 뒤에서 얘기를 하고 날 부른다고 막 되게 근데 그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야지 그 뭐 그걸 건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도. 그래서 물론 이거는 막 진짜 막 누가 뒤돌아봐갖고 그런 거는 나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생각해보면은 저도 갓 내림받았을 때는 이런 센 기도터 같은 데 가면 항상 선생님이 뒤에 서가지고 저를 빨리빨리 내보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고 선생님이 제일 뒤에 계셔도 저는 폐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로. 다음 이야기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오늘. 마치 제가 소연 씨가 된 듯한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소연 씨께서 식물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꿈에서 본 왜 나무가 보였을까? 자기도 뭐 주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나무와 관련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런 나무가 있었네 하고 얼핏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어떤 뭘 보다가 그 나무가 뭔지를 알게 됐대요. 바로 대추나무였다고 합니다. 그 대추나무 그 팔찌? 네, 엄마가 되게 어렵게 구한 거라면서 무슨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진짜 어렵게 구한 거라면서 자신 포함해서 아빠랑 자기 가족들하고도 다 각각 차고 있었던 건데 신기하게 그때 꿈속에서 봤던 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도 마치 자기를 숨길 수 있을 정도로의 뭔가 그런 기운이 넘쳤었는데 이상하다. 나무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느티나무급이면은 안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지켜줬지? 이 생각을 했더니 그 나무의 모습이 나중에 보니까 대추나무더래. 와.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도 그래 봐라. 그러니까 네가 염주 차고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연치고는 정말 소름 돋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경험을 하고도 가신 건데 대체 어떤 경험을 하셨길래 이제 발길 끊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경험은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이랬고 저랬고 영주가 빙의 됐고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것 같고 당장 겪었을 때는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는지 모르셨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겁없이 뭔가 갔다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네? 막 이런 생각에 좀 더 가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동생이 실제로 안 좋은 일을 겪었고 이걸 뒤늦게 알게 되셨잖아요. 아마 이거를 그때 아셨으면 절대 안 가셨을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분 사연을 듣다가 제가 지난번에 굿했던 분의 얘기가 생각이 났었는데 이 사연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되게 짧은 얘기긴 한데요. 그분이 좀 신기가 되게 강하세요. 그렇다고 신기가 있다고 해서 막 저 신기 있는데요. 이럴 것 같아요. 저럴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은 또 아니에요. 그냥 있겠죠. 저희 집에도 그런 분 계시다고 하니까 있겠죠. 그냥 이 정도거든요.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분이신데 그 분이 조금은 요즘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술하게 됐었는데 조상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그때 뜬금없이 다른 존재가 순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분한테서. 그래서 제가 근데 누구야 지금? 지금 누군데? 이랬더니 그분이 정말 이런 굿을 처음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있겠죠 그냥 이런 분이시거든요. 귀신 있겠죠, 조상 있겠죠, 당연히 신기 있겠죠, 약간 이런 분이신데 발랄하시네요. 네, 발랄하세요. 굉장히 발랄하시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근데 지금 누구야? 라고 했더니 나 21살 딱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래갖고 제가 순간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으니까. 그래서 21살 누군데? 이랬더니 나 21살 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투 보니까 여자구나. 나 여자. 그래 너 어디서 붙었어? 나 오피스텔. 바로 딱 이 소리 한 거야. 그래갖고 제가 동공 지진이 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분이 오피스텔 어디서 붙은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왜 이분이 오피스텔 갔었어? 너 언제 붙었는데? 너 몇 년도에 붙었는데? 이랬더니 나 2017년 고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이분은 아까도 있잖아요. 있겠죠 하시는 분인데 진짜 고민할 것도 없이 나 2017년 오피스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죽었는데? 너 왜 죽었어? 그리고 이 언니한테 왜 붙었어? 그랬더니 이 언니 이쁘잖아. 이래. 그래가지고 그래 이쁘지 이쁘긴 이쁜데 그 왜 붙었냐고. 이쁜 거랑 붙는 거랑 상관없어. 그 이쁘다고 그냥 붙었냐?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자기 남자 때문에 죽었대. 그래서 남자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죽었다.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나 남자 때문에 죽었어 하면서 그래갖고 그때 걔 빼냈었는데 빼내고 나서 그 분이 하신 얘기가 막 조상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했을 때 너무 신기했는데 그 귀신이 자기가 제일 소름 끼쳤대요. 왜냐면은 자기는 빙의가 됐거나 우리 보통 영상에서 보면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나 누구야 막 6살이야 막 12살이야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귀신이 얘기하는 순간에도 내면에는 자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상은씨잖아. 그러면은 내면의 상은이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21살이야? 오피스텔은 또 무슨 소리야? 너 왜 그래?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나 21살. 너 오피스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만 얘기해. 이거 아니잖아. 이러는데도 계속 말을 하고 있더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애는 이제 이분이 끝나고 나서 그 귀신을 빼고 나서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걔를 생각하는데 그 시점에 이런 네일아트나 이런 눈썹 연장을 받는다고 그런 오피스텔을 엄청 자주 갔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오피스텔이 순간 확 지나가더래. 내가 오피스텔 어디? 했는데 대답은 안 했었는데 그때 자기가 받았던 거기에 확 지나갔었대. 와. 어찌됐든 조상님이 계시다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네, 귀신이 딱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반응이 저는 되게 조금 했었는데 저희는 이게 이런 모습을 자주 보다 보니까 귀신 찾았네 얘 빼내야자고 빼내면 끝인데 이제 그분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야. 자기는 내 입으로 내가 얘기했다고요? 근데 얘기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귀에 다 들려. 자기도 있어. 근데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미칠 지경이었대. 와. 그분께서는 막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제가 뭐 귀신 얘기하고 그런 우리 영상도 있잖아요.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거의 막 제정신 나가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온전하게 자신이 있는데 생뚱맞은 다른 자아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감당이 안 되더래. 거의 뭐 마치 유체이탈해가지고 맞아요. 밖에서 나를 보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아마 영주 씨 또한 사연에서도 나왔다시피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생뚱맞게 막 내가 갑자기 빙이 돼갖고 확 미치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왔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예 폐가 거기는 생각도 못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뭐가 더 있는 건 아니죠? 계속 뭐가 있었어가지고 지금. 근데 그 저한테 사연 보내주셨던 분 중에서 이런 흉과 관련해서 폐가 관련해서 또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 사람들끼리 다 같이 폐가 체험을 하러 갔다가 어떤 그 폐가 체험하러 간 분 중에 어떤 분이 무당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무당이셨는데 그 분이 이 사연자한테 자기는 사실 무당인데 무당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괜히 좀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기 무당이라는 거 숨기고 여기 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같이 동행했던 퇴마사가 이 무당을 알아보고 너 뭐 예를 들어서 이 무당이 출발하기 전에 뭐 사탕 같은 걸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애기가 이거 사탕 좋아하니까 이거 사탕 사갖고 해야지 했는데 그 퇴마사가 되게 사탕 좋아하는 언니 왔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그런 신기한 경험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 사연도 시간이 되면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진지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폐가나 흉가에서 좀 신기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또 놀랬던 게 제가 일반인일 때 저는 이런 쪽으로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폐가 흉가나 이런 거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 얘기도 그렇고 그 아까 잠깐 짧게 소개했던 분도 그렇고 이런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다 같이 막 폐가 가고 이런 모임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네요. 저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으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오빠는 친오빠 폐가 체험 되게 하고 싶어 하고 아마 갔다 왔을걸요 전에.
혹시 약간 그런 신기가 있으신 분들이 좀 더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 재밌는 얘기긴 한데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왜 우리 오빠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지라고 봤을 때 그리고 손님분들 중에서도 신기가 있으신 분들의 특징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거나 되게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저도 내림받기 전에는 막 공포 얘기를 극혐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공포 얘기 들으면 귀가 썩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누군가가 우연히 다 같이 있을 때 공포 얘기하면 막 귀 막고 혹시라도 잘못 듣잖아요. 그럼 전 집에 가서 귀 씻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 저는 많이 심했었어요. 많이 심했었는데 저희 오빠는 또 반대잖아요. 막 저희 엄마한테도 같이 폐가 체험 갈래? 막 이러고 한번 시간 나면 우리도 한번 갈래? 막 이럴 정도로 저희 오빠는 그런데 손님분들 중에서도 되게 이런 특징을 많이 보이시고 또 제가 아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얘기해 주시기로 자기 지인도 지금 외국에 있는데 신기가 엄청 강한데도 저의 일반인 시절이랑 똑같대요. 막 이런 거 너무 싫어하고 막 폐가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게 좀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 상은 씨가 흉가가길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한번 그건 좀 고려를 좀 상은 씨가 아닌 시청자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사는 게 팍팍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면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